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전합니다. 오늘 톱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경북 경주에 있는 보문관광단지 내의 핵심 상업시설인 이 보문상가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 입찰 그게 마감이 됐고 오늘 아침 낙찰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주식에서 모다 이노칩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다 이노칩은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전부 모아에서 대형 여러가지 의류 아울렛을 개설한 뒤에 또 보문관광단지에 경주 2호점을 입점을 올해 봄까지 이렇게 개설을 준비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9월 27일 날 보문관광단지 내 이 보문상가 토지 2만 5천 평방미터, 16동의 상가 건축물, 또 수목, 나무 2만 6천 그루 이렇게 묶어서 137억 7천만 원에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으로 온비드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입찰이 마감이 됐고 오늘 오전에 그 개찰 결과, 입찰 결과를 공개가 됐는데요. 개찰해봤더니 예전가가 137억 7천만 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이 예전가대로 137억 7천만 원의 입찰가를 적은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날 입찰을 개시했고 어제 오후 4시에 마감한 결과인데요. 이 입찰에는 이번에 낙찰을 받은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2인 이상 입찰 시에는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 당연하겠죠. 1인 단독 입찰일 때는 예정가 이상의 낙찰자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입찰 공고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137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예정가 이상 단독으로 응했고 예정가 이상이기 때문에 낙찰자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이 입찰 공고에 나와 있던 대로 1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보문상가 소유권은 이 회사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이 보문상가를 사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는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뭘 할까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부 모아에 있는 것처럼 대형 의류 아울렛 개설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찰자인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이 지난 2013년부터 모아에서 경주 1호점 천북점이라고 해서 모다 아울렛을 이미 운영 중인데다가 또 이번에 입찰에 응한 이 보문상가 바로 이 인근에 신평동 375-5번지 일원에 모다 아울렛 경주 2호점 개설을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 보문상가를 사서 대형 의류 아울렛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 현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경주 2호점을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 지난 2017년 1월 달에 보문관광단지 내에 대지 한 17,000평방미터에 건축 한 4,400평 규모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경주시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점포 수는 의류 도소매 한 80개 정도의 점포를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2017년 1월 달에는 경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 6월 달에 이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경주시로 신청을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 도심 상인권하고 이른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여러 차례 8번 정도 개최한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면서 작년 7월 달에 1차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식회사 모다 이노칩은 2018년 10월 달에 이 민원 서류 반려 처분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경주시가 민원 서류를 반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심판에 승소한 이후에는 작년 12월 달에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한 3월달쯤에는 모다 아울렛 2호점, 경주 2호점이 보문단지 개설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건축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막 착공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이 보문상가
다시 매각해야 되겠다 이 방침이 있었고, 이 방침을 알게 되면서 이분들도 그 옆에 부지에 5,000평 부지에 그 당초에는 경기 2호점 모다 아울렛을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여기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몇 달 미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문상가 쪽도 이 본래 계획했던 그 모다 아울렛 경주 2호점을 짓고 하게 되든지 아니면 아마 이쪽에 다시 연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주식회사 모다이노치업은 그 경기도 안산에서 지난 2000년에 세라믹 기반 핵심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을 했고, 2002년에 모다 아울렛 대구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의 경주를 포함해서 한 7개 그 도시에 모다 아울렛 지점을 유통을 또 꽤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부 지금 뭐 경주에 있는 일부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도의원도 그렇고 그 지금 보문상가 이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저희들은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그 탑 모양이 있고 거기서 국악공연도 국악분석공연도 하고 했대. 야외 공연장도 있고 이 야외 공연장하고 기념탑이 1979년 78년 보문단지 완공이 될 때 함께 만들어진 어떤 상징 기념물이기도 하고 또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매각에서 좀 제외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경북관광공사에서는 지금은 뭐 문화관광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이 또 보문상가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경주시에서는 그 야외 공연장하고 그 이렇게 팔각형처럼 생긴 이 기념탑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러면서 그때는 이게 워낙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그리고 어떤 또 공연장 자체가 야외 공연장 자체가 이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제외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 관광공사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고문으로까지 관광공사에서는 이게 한 덩거리를 일괄 그 매각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양 기관 사이에 한동안 또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박차영 도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매각에서 그 제외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 민간에 매각을 해버리면 보문관광단지에 좀 남겨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일괄 매각 방침에는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반대 속에서도 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입찰 공모를 했고 또 낙찰자까지 정해졌고 앞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면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관광공사가 이 뭐 보문상가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야외 공연장이나 기념탑은 사실은 사업자적인 뭐 부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숴버려도 어쩔 수는 없다라는 게 관광공사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게 좀 한동안 이 보문상가는 거의 비워져 있었고 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 매각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13개 점포의 경우에는 뭐 명도소송까지 하면서 다 현재 내보낸 상황인데 그러면서 거의 뭐 점포가 16개나 건물이 있고 그걸 짜갈라서 장사를 하면 뭐 32개도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만큼 또 보문관광단지가 침체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일대가 참 안타깝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이 뭐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이 할 수도 있는데 공공이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냐. 그래서 민간에 매각했다는 게 경북문화관광공사 입장이고 한데요. 이 전체적인 어떤 보문관광단지의 어떤 분위기나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서 잘 좀 경주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앞으로 시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 또 10일 뒤에 또 계약이 걸어져서 안 될 수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번 더 지켜볼 상황이 아니냐. 경북 보문관광단지 내의 상가시설은 일단 입찰 공고가 냈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오늘 톱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그 태풍 니탁으로 10월 초에 경주시도 피해가 제 기사로는 그때 당시 조사로는 한 120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17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경주시를 제18호 태풍 니탁 피해로 인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97억, 복구에 한 22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 81억을 복구비로 이렇게 경주시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주택파손, 비닐하우스, 또 수산중앙식 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또 건강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국고기준 피해액의 지자체별로 설정된 그 2.5배를 초과하면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는데, 경주시는 국고지원 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내일 모레 일요일날 동아마라톤 대회 20일날 그 황소공원 일대에서 시내 이런 코스에서 벌어집니다. 시가지, 보문호 이런까지 약 9,700여 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또 가을 관광 성수기이기도 하고, 일요일 오전 한때 또 극심한 이 교통 체증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에는 엘리트 선수 103명, 그리고 일반부 마스터즈 9,551명, 이렇게 해서 총 9,700여 명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코스는 기존에 한 4개 코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2개로 줄여서 아무래도 좀 교통 혼잡이 좀 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경주시 설명입니다. 미리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아마 시민운동장에서 한 8시 한 40분 50분 이때부터 통제를 해서 오후 2시 반까지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부분 통제 시간은 구간별로 많이 달라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나 또 저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그 코스하고 시간대별로 교통 통제하는 구간 시간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날 나들이나 또는 뭐 집안 큰일 경조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날짜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통 체증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 9,700 하루 동안에 10,000명이 오고 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를 매번 이렇게 관광 성수기 때, 최성수기 때, 극성수기 때 이렇게 겹쳐서, 그것도 휴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좀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쪽샘 44억 5분 그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일대죠. 1500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가 이번에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단신들 경기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안내를 드립니다만 10월 15일까지 모집하려고 했던 경주 시민편집위원 경주포커스에 함께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에 한 번씩 신문 평가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몰랐냐 알았냐 이런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하게 되는 분들인데요. 시민편집위원단 이름으로 당초 10월 15일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해서 솔직히 한 달 더 연기를 해서 11월 15일까지 합니다. 경주포커스에 애정이 있으시거나 또는 지역신문을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보태고 싶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조언을 하고 싶다, 이런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이력서도 보내라, 자기소개서도 보내라, 복잡하게 해놨습니다만 저랑 통화를 하셔서 경주포커스랑 이렇게 협의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힙니다. 예, 그리고 경주포커스는 구독료하고 여러분들의 구독 후원금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뉴스브리핑 맨 뒤에 나갔는데 CMS 후원 한 달에 5,000원 할 수도 있고 만원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브리핑은 지난번에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월, 수, 금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라디오 방송이 있는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6시 20분부터 포항 MBC 라디오 열린 세상에서 경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포항 CBS 라디오 유상원의 톡톡 동해안을 통해서 경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화요일, 목요일은
뉴스 브리핑은 쉽니다. 특별히 뉴스 했을 때는 물론 뉴스 브리핑을 할 거고요. 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많이 오는데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마 불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월 21일 월요일날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